네,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, 중국의 중앙 정부 말고 지방 정부들이 진짜 다들 지금, 소위 말해서 개털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코로나 때 봉쇄 정책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써갖고 거의 다 지금 파산 직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중국 정부에서 이걸 잘 많이 안 도와주나 봐요.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중국 역사를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괜찮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북경은 현대자동차랑 했고 상해는 폭스바겐이랑 같이 지방 정부한테 돈 벌라고 한 거예요. 사실 중국 정부가 그 시정권 이전부터 한 거죠. 이제 그 등소평 때부터. 네. 근데 이게 이제 경기가 좋고 사이클이 좋을 때는 그 외사도 돈을 벌고, 예? 그 정부 지방 정부도 돈을 버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돈을 또 써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또 돈을 벌다 보니까 또 무리하게 또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죠. 근데 뭐 상해나 북경처럼 돈이 많은 데는 뭐 기업들도 들어오고 해외 기업들도 들어오고 돈이 진짜 벌려요.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선 도시들은 괜찮은데 좀 이제 기업들이 안 오려고 하는 도시들, 예. 삼선 도시들, 예. 뭐 동북 삼성, 뭐 이런 쪽, 그리고 이제 저쪽 이제 서쪽, 예. 이런 쪽은 사실은 기업들이 잘 안 오려고 하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동네는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. 예. 결국은 이게 중앙 정부가 얼마만큼 도와주냐, 그거 바라고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그런 고질적인 그 문제랑 폐해는 당연히 지금 중국에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네, 지금 방금 또 이야기하신 정보 중에, 저도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서, 그 중국의 한때, 뉴스들 중에 뭐 중국 부동산 위기 엄청나다, 뭐 빈집이 1억 채, 뭐 도시 자체가 뭐 유령 도시, 네. 이런 것들 엄청 과대하게 막 보도하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그 대도시가 아니라 말씀하신 2선 도시도 아니고 3선 도시. 중국은 이제 아무래도 동쪽이 발달해 있고 서쪽 서부는 조금 좀 옛날 노후돼 있잖아요. 네. 지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, 그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서쪽에 있는 이제 사람 별로 없는 동네다가 일단 아파트만 이렇게 지어놨는데 결국은 분양이 당연히 안 됐겠죠. 이래서 망했는데 이런 것들을 부동산 대위기다라고 이런 식으로 뉴스 보도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전부 다 진짜 중국이 망했나 보다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 인기 없는 지방에다가 이렇게 지어놨던 그런 거더라고요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달리 다른 나라 뉴스들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뉴스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도 중국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나요? 당연히 사실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린애 같은 질문을 가져온 게 뉴스들이 너무 중국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본 거예요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한 6, 7년 전에 가족 여행으로 그 칭다오에 갔어요. 요즘 말이 많은 그 칭다오 맥주. 저도 다시는 칭다오 맥주 안 먹을 것 같은데. 어떡하냐. 주식 엄청 떨어졌잖아. 예. 그 자객이 아닐까 싶어요. 그거. 그러니까요. 이게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칭다오 옆에 신도시가 있어요. 황다오라고 있어요. 황다오. 누를 황자. 미안해. 웃기면 안 되는데. 단순합니다. 이 사람들 그 네이밍이 굉장히 단순해요. 예. 대륙이 많네. 그래서 칭다오 신도시가 황다오인데 황다오에서 이제 먹고 자고 했어요. 근데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아파트를 막 짓잖아요. 그죠? 근데 다 비었어요. 그러니까 칭다오면은 뭐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알만한 이제 뭐 일선 도시는 아니더라도 대도시인데 신도시 바로 옆으로 가니까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근데 저는 신도시를 왜 갔냐면은 구도시의 호텔이 가성비가 안 나와서 신도시 황다오의 그 쉐라톤 호텔 거기는 가성비가 나오더라고요. 의리의리한데 싸단 말이죠. 의리의리하고 새 호텔인데 싼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.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데려가는데 수영장도 크고 하니까. 그래서 갔었는데 아파트들은 텅텅 비어 있고.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는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.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제가 이제 중국에 계신 한국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중국은 항상 뭐 좀 아파트들이 많이 비어 있다. 근데 좀 과도하게 요즘 많이 비어 있다. 뭐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이 되고 이 부동산 시행 특히 뭐 디벨로퍼 이쪽은 사실 경기 좋을 때는 엄청 돈을 많이 벌다가 경기 안 좋으면 우수수 망하는 게 이제 디벨로퍼의 숙명이거든요. 이제 한국도
90년대 이제 뭐 지방 건설사 뭐 청구, 우방, 화성 뭐 이런 데들이 줄줄이 이제 도산을 했었고 결국은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수요를 예측해서 분양을 생각을 하고 이제 건물 지어야 되는데 막상 이제 돈이 벌리다 보면은 막 여기저기 막 짓기 시작하는 거죠. 왜냐면 돈 벌기 너무 쉬우니까. 예. 왜냐면 부동산 디벨로퍼만큼 사실은 딱 돈이 보이는 비즈니스가 없어요. 예. 예. 분양만 되면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. 예. 그래서 그런 과도한 경쟁 때문에 이제 망했고 그럼 망하는 기업들은 계속 이제 저기 하는데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에서 뭐 30%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뭐 좀 더 위험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. 예. 근데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제 그 하나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랑 다른 거는 가계 부채가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아직 가게들이 충분히 레버리지를 써서 집을 살 수 있는 형편 그리고 뭐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 뭐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이 낮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도 많거든요. 중국은 뭐 아파트 동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. 돈 많은 사람들은. 동으로요? 네. 그래서 한 3년 놀리다가 뭐 들어오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일시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지금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여주고. 그러면 GDP가 정말 안 좋냐? 뭐 근데 오늘 나온 뉴스인데 IMF가 GDP 전망치 올렸잖아요. 23년도가를 5%에서 5.4% 그리고 뭐 내년도도 한 0.4% 정도 올렸더라고요. 미국의 2배 이상이네요. 그렇죠. 그래서 GDP 그로스 자체를 IMF나 이런 데서 나쁘게 보지 않는다. 뭐 이제 뭐 부동산 경기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더라도 상당 부분은 그런 거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지금 상황. 물론 이제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뭐죠? 그런 효과는 있죠. 착시 효과는 있는데 뭐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면 서구 언론이 이렇게 바라보는 중국이 당장 많을 것 같다. 뭐 이런 거는 저는 좀 확률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방금 그 가정여행 다녀오시면서 그 네. 진짜 부동산에 대한 그거를 몸소 제대로 실천하고 오셨네요. 그 바로 호텔이 세고 완전 좋고 수영장도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. 네.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부동산을 싹 지어놨는데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것들의 호텔이란 말이죠. 네. 근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셨어요? 멀지 않아요. 택시 타고 충분히 다닐만 하고 그 제가 한번 추천드릴게요. 거기 이제 정말 싸고 괜찮고 심지어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. 다 아니까. 네. 그리고 그 공기업하고 민영기업 이야기 아까 좀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을 기업 되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. 기업 기껏 키워놨더니만 정부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딱 했다고 바로 그냥 싹 뺏어가는 거. 예를 들어서 그 마윈 같은 사태 같은 거. 중국에 진짜 이런 그 고질적인 문제가 없어지지 않으면 중국이 사실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. 저도 사실은 그때 제일 실망한 것 같아요. 중국에 투자를 저도 뭐 여러 번 했고 뭐 펀드도 운용을 해봤고 했는데 가장 많이 실망한 게 그때 이제 마윈 사태. 마윈이 좀 심하긴 했죠. 그 왕치산 앞에서 그 우리나라 따지면 뭐 재경부 장관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뭐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기업인 기준에서 봐도 사실 너무 심하게 좀 얘기한 부분은 있긴 한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 자체가 실종이 돼버리고 경영자 리스크가 돼버리는 거죠. CEO가 갑자기 사라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, 사실. 그러니까 CEO가 뭐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재판을 해서 문제가 생겨서 뭐 감옥소 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. 안 보이게.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어떤 이 경영에 대한 이 리스크 이런 게 있는 한 중국은 사실 투자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다. 그러니까 제가 뭐 중국을 망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망하지는 않아요. 사실 이렇게 쉽게 망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. 근데 투자 메리트 관점에서 이런 뭐 국영기업은 어차피 투자할 메리트 자체가 없고 민영기업은 똘똘한 민영기업이 있는데 이렇게 그 CEO를 그냥 납치해가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? 그래서 이런 데는 사실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기가 좀 만만치 않다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나마 그래도 수출주는 좀 괜찮지 않을까? 수출주는 그래도 정부에서 그래도 공산당에서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, 수출을.
네. 그 이어진 질문으로 중국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빅테크들 기업들 사실 정말 때려잡아도 너무 많이 때려잡았잖아요. 네. 방금 뭐 마인사이 때부터 해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중국 빅테크들 뭐 언론에서는 많이 이제 앞으로 다시 반등한다고 하더라고요. 혹시 중국 이런 빅테크 주들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이야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 그런 뭐 리스크 이제 정책적인 리스크 공산당 리스크죠. 공산당 리스크는 뭐 상종을 한다고 보고 그럼에도 제가 저번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해외 그 앱 다운로드 수 1위 뭐 제가 말씀드렸죠. 1, 2, 3, 4위 전부 다 중국 거. 네. 네, 그때 이제 1등 했던 이제 티무. 예, 그게 이제 핀도도고 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주가 좋잖아요. 예,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에 이제 투자하는 ETF가 K-웹 ETF, 이제 나스닥 상장된 ETF고. 그래서 빅테크 쪽도 저는 그 내수만 가지고 하는 빅테크는 좀 추천을 하지 않고요. 예를 들어서 뭐 비리비리 같이 비리비리는 중국에서만 쓰잖아요. 사실 뭐 해외에서 쓸 일이 없잖아요. 그죠? 예. 그런 데 말고 뭐 그래서 뭐 알리바바나 아니면 뭐 저기 핀도어나 뭐 이런 이제 해외에서 좀 매출이 나오는 빅테크 기업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전기차로 따지면 이제 그 뭐 샤오펑이든 뭐 리오토 같은 요런 기업들은 그 중국 공산당에서도 그렇게 규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포트 해줄 것 같고 해외에서도 지금 괜찮게 매출이 나오고 있잖아요. BYD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내수 기업보다는 해외 매출 기업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. 네,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. 과거에만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업이 중국 시장만 제대로 진출해도 평생 먹고 산다는 그런 다들 마인드였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들도 중국에서 중국 내수만 잘해도 된다였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 내수에서 중국에서도 이제 수출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시죠. 그렇죠. 네네. 근데 이게 내수가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핀도도 같은 경우도 그 아직 안 써보셨죠? 네, 안 써봤어요. 예, 그 굉장히 싸거든요. 예. 알리바바는 쓰면 알리보다 더 쌉니다. 티모가요? 티모가 더 쌉니다. 그래서 그리고 미국 애들이 왜 티모를 왜 쓰겠어요? 싸니까. 근데 이 싸게 만들 수 있는 근원이 결국은 중국의 내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다 공장이 있잖아요. 중국 안에 공장이 있고 뭐 공장을 또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제 동남아로 뭐 하든 어찌 됐든 이제 유통망이 이제 중국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마진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운영비가 나오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한테도 싸게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내수를 활용해서 수출을 한다. 이게 사실은 중국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큰 이제 베네핏인 것 같아요. 예.